이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훈구파와 살인파의 권력투쟁입니다. 훈구파, 그들은 누구신가? 훈구파는 세조가 즉위를 도와 높은 관직에 오른 세력을 말합니다. 그들은 주요 관직을 독점했고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와 노비를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훈구파의 형성은 1453년에서 1468년에 일어났습니다. 개유정난과 세조의 즉위. 개유정난 1453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훈구파가 정변을 주도해가지고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했습니다. 세조가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훈구 공신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럼 개유정난이 무엇인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개유정난은 문종사 후에 어린 단종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김종서, 황보민 등 집현정과 고명 대신 중심으로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1453년 10월 12일 밤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제거했습니다. 황보민, 조국관 등을 제거하고 안평대군을 역모 혐의로 유배를 보내고 거기서 죽였습니다. 지방장수 이장옥 등을 숙청했습니다. 개유정난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수양대군이 영의정, 부마, 병마, 도통사 등의 핵심 권한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난 공신 43명을 책봉했습니다. 이들 통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고 훈구파가 형성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훈구파의 최전성기는 훈구파 공신 정치였습니다. 1455년 1494년까지 39년간입니다. 세조서 성종 훔치기였습니다. 이때 훈구파 관료가 토지 특권을 확대하고 공신 정치 기반을 공고화했습니다. 훈구파는 약 112년간을 집권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나중에 살인파와 권력투쟁하면서 벌어진 일이 사화입니다. 사화는 약 51년간 이뤘습니다. 사화는 무호사화와 갑자사화가 연산고 시대 때 훈구파에 의해서 살인을 진압한 사건이고, 기묘사화는 중종 반정 이후 조광조 등을 제거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을사사화는 외척관의 권력투쟁으로 일부 훈구파와 살인파의 타격이 입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화를 통해서 훈구파는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에 살인이 재진입하게 되었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훈구파 주도로 연산군이 폐위가 됐습니다. 살인 세력의 제동이자 훈구파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훈구파는 권력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즉위 후 살인파가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살인파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훈구파 관료는 실각되고 정치 영향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럼 살인의 성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살인은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썼던 학자 출신들입니다.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둔 왕도 정치를 추구했고 언론 활동을 중시했습니다. 살인의 등용은 성종이 훈구를 견제하고자 김종직 등 살인을 등용했습니다. 주로 언론에 해당하는 3사에 배치했습니다. 살인은 공론을 내세우며 훈구의 권력 독점과 비리를 비판했습니다. 무호사와 배경. 훈구파는 조선 건국과 왕권 안정에 공을 세운 공신 세력이었습니다. 살인파는 지방에서 형성된 유학자 집단으로서 성리학적 정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김종직 등 제자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훈구파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무고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조의제문 사건이었습니다. 조의제문 사건이란 김용직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뜻을 우회적으로 담는 조의제문을 남겼습니다. 연산군 때 훈구 대신인 유자광이 이를 문제 삼아 왕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즉 유자광이 조의제문을 역모하는 글이라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훈구파가 살인파를 공부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죠. 연산군은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종직은 이미 사망했지만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살인파 인물들이 처형되고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살인파가 피해가 컸습니다. 중앙정계에 진출하던 살인파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살인이 지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서원과 향촌의 사회 발전, 지방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다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원과 향약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무호사에 대한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훈구파와 살인파의 본격적인 정치 투쟁이었습니다. 살인파 세력이 일시적인 몰락이었습니다. 청리학적 정치 이념과 공신 정치의 충돌이었습니다. 이후 조선 정치가 북남 정치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갑자사화의 배경은 패비윤씨 사건이 패비윤씨는 연산군의 생모였습니다. 윤씨는 성종의 왕비였으나 후궁들을 질투하여 성종의 얼굴을 핥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신들과 대비의 요구로 폐위가 되었고 이후에 사약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왕자였던 연산군에게 생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숨겨졌습니다. 전개과정. 갑자사화는 1단계는 관련 대신들이 처벌되었습니다. 연산군은 패비 윤씨의 패출과 사사에 관여한 대신들을 처벌했습니다. 사망한 사람까지 부관 참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단계 무체벌 숙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복은 점점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신, 대간, 유생, 궁중 인물 등 대거 채용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왕권이 폭정이 심화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이후 더욱 전제적인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잦은 토목공사와 향락생활, 세금 증가 등 드디어 중종이 반정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에 연산군의 폭정이 심화되어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사와 배경. 중종 반정 이후의 정치 상황입니다.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반정을 성공시킨 공신들은 막강한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중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성리학적 개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등용했습니다. 즉 조광조 같은 사람들이죠.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현력가를 실시했습니다. 현력가는 기존의 과거제의 폐단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학식과 인물이 뛰어난 인재를 추천하여 선발한 것이었습니다. 향약의 보급입니다. 지방사회의 자치와 교화를 강화시켰습니다. 소국소를 폐지했습니다. 소국소는 도교 행사를 담당하는 관청이죠. 그걸 폐지했습니다. 성리학 중심의 국가 건설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위훈을 삭제했습니다. 반정 공신 가운데 공이 과장된 사람들의 공을 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훈구파의 기득권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훈구파는 반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이 진행될수록 훈구파의 세력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이의원 삭제는 훈구 대신들이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조광조가 제거되고 제거를 추진했습니다. 아빠 지금 하고 있어요. 김효사가 일어났습니다. 김효사는 주초유양 사건이었습니다. 훈구파는 주초유양이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조광조를 모함했습니다. 주초유양이란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조광조를 모함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규과정, 조광조는 파직되었습니다. 살인이 되고 숙청되었습니다. 유배와 처형이 실시되었습니다. 조광조는 유배된 뒤 사약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살인의 핵심 인물들도 함께 추출되었습니다. 김효사와 결과 살인 일색의 몰락이 일어났습니다. 중앙 정계에서 살인 세력이 추출되었습니다. 훈구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향촌 사회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살인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사원 건립과 향약 보급, 성리학 연구에 힘을 쓰게 됐습니다. 역사적 의의, 발생은 1519년에 일어났고요. 제2왕국은 중종이었습니다. 중심 인물은 조광조였습니다. 원인은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과 훈구파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살인이 추천되고 조광조가 사망했습니다. 여기는 훈구와 살인의 대립이 본격화된 사건이었습니다. 명종의 통치 시 사화의 발생, 을사사화, 배경은 중종 말기에 외척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중종의 후궁과 왕비를 중심으로 두 외척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대유는 윤임을 중심으로 했고요. 소유는 윤효영을 중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윤씨였지만 계통이 달라 정치적으로 대립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1544년 중종이 사망과 어린 명종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이 속한 소윤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소윤 세력은 정권을 안정할 위해 대윤 세력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윤임이 제거되었습니다. 윤효영은 윤임이 왕실에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했습니다. 윤임, 유관, 유인숙 등이 처형됐습니다. 살인 세력도 처형됐습니다. 대윤 계열과 가까웠던 사람들도 함께 탄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을사사화의 확대, 1547년 을사사화의 여파가 양재역 벽서 사건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윤 세력이 반대파를 다시 축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미사화입니다. 결과 소윤 세력이 정권을 장악되었습니다. 윤형호와 문정왕후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외척 정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왕권이 약화되었습니다. 결과 살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효사화 이후에 재등장했던 살인 세력이 다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살인의 재성장, 살인은 향촌 사회에서 학문과 교육 활동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선조 즉위 이후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조선 정치의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을사사의 특징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을사사는 발생연도는 1545년이고요. 제2왕국왕은 명종입니다. 원인은 대윤과 소윤의 외척권의 권력투쟁입니다. 주도 세력은 윤원영과 문정왕후입니다. 주요 승자는 윤임 등 대윤 세력이었습니다. 성격, 외척 권력권의 다툼에 의한 사화. 그러면 을사사화와 다른 사화랑 비교해보겠습니다. 모사화는 김용직의 조의제문 문제를 일어났고,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생물 복수였습니다. 김효사화는 조광조 개혁을 반대했던 것이고, 을사사화는 외척간 권력의 투쟁이었습니다. 이 사화의 기간은 훈구파와 살인파의 권력투쟁 기간입니다. 사화는 약 47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사화로 격화된 훈구파와 사림의 권력 투쟁은 약 73년간 이어지게 진행됩니다. 결과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사항입니다. 훈구파는 꾸준한 인재 양성을 등한시해서 자연 소멸하게 되옵니다. 그렇지만 살인파는 꾸준한 인재 양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살인파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73년이 걸렸죠. 이상과 같이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결 결과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개유정란이 일어났습니다. 단종이 제고되고 세조가 즉위했습니다. 여기에 훈구공신이 대거 등용되었습니다. 훈구공신이라는 것은 세조를 도와서 단종을 제거한 사람들이겠죠. 훈구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관료 토지에 대한 특권이 확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구파의 정치적 기반이 공고되었습니다. 성종이 훈구파를 견제하고자 김용직 등을 사림을 등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훈구파 살인 대립이 심화됐습니다. 연산군이 집권했습니다. 무오사가 발생했습니다. 무오사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훈구파가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살인파를 고발했습니다. 살인파에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연산군은 패비 윤씨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사화가 발생하게 되었죠. 갑자사화는 패비 윤씨의 관련자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처벌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막은 것은 중종의 반정이었습니다. 반정을 성공시킨 공신들은 막강한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중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개혁 정치를 폈습니다. 훈구파가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김효사화입니다. 김효사화로 인해서 개혁 정치가 중단되었습니다. 조광조는 제거되었고 살인파에 대한 수청이 일어났습니다. 살인들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원 건립, 향약 보급, 성리학 등 연구에 힘을 쓰게 됐습니다. 어린 명종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척인 소윤일파가 대윤일파를 공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을사사화이죠. 살인파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김효사를 통해서 조광조가 제거되었습니다. 살인파에 대한 수청이 이뤘죠. 사림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원을 건립하고 향약 보급하고 성리학 연구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린 명종이 즉위하게 되었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어. 외척인 소윤일파가 대윤일파를 공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을사사화죠. 을사사화로 살인파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림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乡촌 사회에서 학문과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선조 즉위 이후에 휴강 정계에 진출하여 조선 정치의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요, 물론 훈구파가 살인파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화에서 보면은 훈구파가 살인파를 공격하는 사건이죠. 살인파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렇지만 훈구파는 후진을 양성하지 않았고 살인파는 후진 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훈구파는 자멸소멸하게 되었고 살인은 그 이후에 조선사회를 주도하는 정치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